자, 구해줘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요일만큼 불타는 금요일, 또 이제 스페셜한 매니저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들 소개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박철순 매니저, 가운데 송유일 매니저, 오른쪽 황성수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박철순 매니저님, 몸은 잘 회복하고 돌아오셨나요? 네, 완벽하게 회복하고 왔습니다. 뭐 따로 아프신 데는 없었고요. 네, 조금 좀 힘들긴 했는데 네. 사실 코로나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다른 게 더 좀 기분 탓이다. 네, 기분 탓으로 탓은 아팠다. 아닌데요. 네. 하여튼 몸 관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면역력이 좀 떨어져서. 맞습니다. 네, 피곤함이 계속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먼저 좀 한번 지나쳤었는데 확실히 박철순 매니저 말대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한번 훅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면역력 같은 거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또 코로나 같은 거는 뭐 전혀 문제 없이 다 지나가셨나요? 이미 걸렸죠. 그럼 가운데 송유일 매니저님은 아직 안 거쳐가시고. 아니요, 저도 이제 중간에 걸렸었는데요. 예. 사실 뭐 아무래도 이제 좀 연식이 제가 좀 어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저는 좀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연식이 어리셨다. 연식이 네, 어떻게 몇 년식이신가요? 저 연식이 저 이렇게 좀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이제 올해 또 이제 한 판을 채웠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비교적 또 최신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고통이 좀 덜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대타로 좀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치킨 이벤트가 하나 지금 뭐 걸려 있었다고 얘기가 지금 제작진에서 들려왔어요. 지난주에 뭐 현대차 대 기아 패자는 뭐 이제 송유일 매니저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오늘 치킨 한 마리를 또 쏘시기로 하셨다는데 네. 오늘 치킨 뭐 이벤트 그래도 네. 치킨 보내드리는데 네. 뭐 혹시 뭐 응원 댓글 뭐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응원 댓글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일단은 뭐 저는 뭐 댓글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 악플도 좋아하는데 네. 뭐 이왕이면 예.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좀 긍정적인 댓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악플도 좋아한다고는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뭐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또 재밌게 댓글 송유일 매니저가 치킨 보내드리니까 송유일 매니저 관해서 댓글 함께 올려주시면 장원해서 오늘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해줘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구해줘 다음 주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섹터와 종목부터 리뷰를 먼저 또 해볼 텐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종목 3가지 섹터와 3가지 종목 먼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박철순 매니저는 사실 이제 2주 전께 나왔고 사실 같은 종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철순 매니저 JYP 엔터테인먼트 이것은 지금 2주 전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송유일 매니저랑 함께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엔터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 기반은 역시 실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엔터 쪽이 다 있다라고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주요 뭐 4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 이외에도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들이 올해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사실 엄청나게 실적이 많이 떨어졌었죠. 왜냐하면 이제 공연 매출이 거의 없어졌었으니까요. 그러다가 공연이 부활을 했고요, 최근에. 그 전에 공연이 부활하기 전에 이미 실적은 다 예전 이상까지도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 쪽에서 매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온라인 매출이 탄탄하게 있는 상태에서 오프라인 매출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올해는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당연히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엔터테인먼트 종목 중에 좀 순환매는 돌 수 있다는 점은 예상을 해보시고 JYP는 사실 일단은 뭐 트와이스가 계속 잘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방송에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앵콜 공연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다른 라인업 주요 아티스트들도 상당히 많은 지금 공연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의 사실 최근에 많이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고점까지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눌리면 나올 수 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 상승 여력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바로 지난주에 소개를 해서도 송유일 매니저도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JYP 엔터테인먼트 뭐 짧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박철순 매니저님께서는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렸었고 저는 이제 저번 주에 북미 공연에 포커스에 둬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JYP 같은 경우는 17일 화요일 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매출이 거의 한 110%가량 증가했다고 나왔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40%가량 증가했다고 했는데 일단은 무엇보다도요 지금 북미 공연의 개런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이제 북미뿐만이 아니라 일본 법인에서도 꾸준하게 실적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17일 날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많은 증권사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는데 대부분이 목표가 상향이었습니다. 뭐 72,000원, 79,000원, 뭐 82,000원 다양한데 약간 JYP는 지금 이제 충분히 기업 가치를 보더라도 지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의 의견 다 종합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JYP 엔터테인먼트 다음 주까지도 일단 좋은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황성수 매니저의 현대차 살펴볼 건데 사실 현대차는 이번 주도 좋았지만 다음 주가 사실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지금 시간이면은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평택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연설을 곧 또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이후로 또 이제 현대차 이슈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 주 행보세를 보였고요. 그래도 뭐 시장 대비 뭐 괜찮은 수익률을 보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모레에 바이든 대통령과 정의선 회장이 만날 예정이라 알려져 있고요. 뭐 미국 조지아 내 공장 설립과 관련된 뭐 감사의 인사와 함께 향후 뭐 사업에 대한 지원도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뭐 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뭐 현대차는 최근에 뭐 수익성이 좋은 뭐 제네시스나 SUV 그리고 이 전기차 쪽에 믹스가 개선되면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선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올 하반기 이후에는 이제 반도체 수급도 점차 좋아지면서 또 기저 효과도 나타나면서 연말까지 견조한 실적 흐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그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60일선에서 이제 100일선을 향해서 이제 추세가 이제 좀 반등하고 있는데요. 지난 그 2020년에 한 6, 7월경에 차트하고 거의 뭐 유사한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60일선이 이제 100일선을 이제 뭐 돌파해 나간다면은 산 좀 탄력 있는 흐름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이 상당히 뭐 지나고 나면은 괜찮은 그 매수 타이밍이 아니었나 생각될 정도로 앞으로 성장 기대감 상당히 높은 종목이니까요. 네, 그 점 참조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송율 매니저의 응원 댓글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스치면 상한가 채팅 지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 보자면은 송율 매니저 주식도 잘하고 얼굴도 이거 사실 좀 라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살릴 자신이 없어가지고 얼굴도 잘생기고 퍼펙트 완벽해. 그게 인생의 진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치면 상한가 채팅 지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댓글 마음에 드세요? 일단은 명민준 앵커랑 할 때는 이런 이제 긍정적인 댓글 자체를 안 읽어주시기 때문에 일단 처음 받아보는 거거든요, 사실. 예, 그런가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제가 컨셉을 사실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들어온 건데 아까 사실 방송 전에도 뭐라고 하셨죠? 되게 힘들게 방송을 지금까지 해왔다고 한풀이를 했는데 오늘 표정이 상당히 그래서 두 분도 송율 매니저 오늘 표정이 상당히 밝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송율 매니저의 응원 댓글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해줘 다음 주 우리가 정말 다음 주에 노려볼 만한 섹터들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노릴 만한 섹터 공개해 주시죠. 자, 다음 주는 박철수 매니저는 수소, 송율 매니저 중고차, 그 다음에 황성수 매니저는 2차 전지 장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중고차, 다시 한번 또 자동차를 노리는 것 같은데 중고차도 좋은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섹터는 철강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죠. 지금 저거 중고차도 잘못됐습니다. 과거에 많이 이제 사골처럼 우려먹었던 그런 섹터인데 오늘은 새롭게 철강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평소에 하던 게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다시 한번 또 중고차로 들어갔다는 거. 하지만 오늘 준비한 것은 철강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수소와 철강 그리고 서소와 철강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장비로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좀 시류를 잘 맞춰가고 있는 섹터 3개가 모두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고차가 아닌 철강 섹터를 준비해온 송율 매니저의 종목 이야기부터 섹터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동이 있더라고요. 이동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빙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송율 매니저 오늘 첫 번째 섹터로 준비를 해올 것 같은데 중고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철강 섹터부터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송율 매니저의 철강 섹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 방안 때문에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제한 조치가 있었는데 이게 좀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철강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어떤 이제 수출 제한 조치에 해제가 될 수 있냐 없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여기서 보시면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완화 기대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201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이 생기면서 이제 보호주의의 한 차원으로 만들어진 법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철강을 주로 하는 골자의 법안입니다. 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철강에 25% 굉장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법안이 바로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이게 2018년부터 계속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해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지금 이제 좋은 수급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어떤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냐면은 두 번째 장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국내산 철강 미국 수출량 추이 표인데 자, 2017년까지는 그런대로 354만 톤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급격히 다운된 모습을 보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무역확장법 232조가 본격적으로 이제 발효가 되는 시점이 바로 17년에서 18년 이 사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시에 그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에 이제 이 수출량을 굉장히 대폭 낮췄습니다. 이제 이 당시에 평균 3년 수출량의 70%에 해당하는 약 이제 268만 톤으로 합의를 봤는데 굉장히 지금 이제 수출량이 적어지면서 철강업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최근에 좀 우리가 좀 사례를 보면은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완화된 상태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번 달에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시면요. 아까도 이제 JYP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JYP뿐만이 아니라 SM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하고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자, 몇 가지 이제 주요 기업의 실적 관련 뉴스를 가져왔는데 세아제강 1분기 역대급 실적 그리고 영업이익 2배 뛴 현대제철 대동스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후판가 최고가 경실 랠리 이런 기사도 있는데 동국제강이나 KG스틸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굉장히 호실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굉장히 시장 자체가 수급이 적고 제한적인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은 무조건 실적입니다. 실적인데 이 철강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제 원가 상승하면서 실적 개선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철강 섹터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은 어떤 것이냐? 자, 일단은 마이너스 요인은 일단 하나입니다. 미국의 철강 수입 제한, 아까 말씀드렸던 무역확장법 232조인데 지금 이제 유럽연합과 일본 그다음 이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지금 우리가 체크해볼 수가 있고 플러스 요인은 뭐냐?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 공급인데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왜 이게 중요한 내용이냐면은 유럽에서 가장 큰 제철소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죠. 아조스탈 제철소가 있는데 지금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생산량을 계속해서 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철강 섹터에 있어서는 플러스 요인이다 우리가 체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중국 봉쇄 영향입니다. 지금 중국 봉쇄 조치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이 철강 생산 기지도 마찬가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약간 특이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호주 또 다른 생산지죠. 또 다른 생산지인데 지금 호주에서 지금 이제 허리케인이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 이런 플러스 요인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철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게 압축해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저는 명민준 아나운서랑 같이 할 줄 알았어요. 굉장히 안 좋아하는 섹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좀 짧게 가져왔는데 철강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플러스 요인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실적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민준 아나운서가 싫어하는 섹터가 철강인가요? 그럼요. 약간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거 좋아하십니다. 예, 약간 NFT 이런 거. 네. 그쪽을 좋아해서 철강을 싫어한다. 그럼요. 예. 근본이 있는 섹터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네. 말인가요? 네. 저는 철강 섹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중국 봉쇄 영향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풀려갈 수도 있는 흐름에 있잖아요. 네네. 그쪽에 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실제로 베이징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봉쇄 조치가 풀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데 약간 중국 같은 경우는요, 수요가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수출 수입 물량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중국 봉쇄조차 풀리더라도 약간 철강 같은 경우는 거기에 또 풍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플러스 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 이야기도
도리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네네. 전환이 되면 장점이 더 바뀔 수도 있고 중국에서는 또 장단점이 이렇게 교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혹시 박철수 매니저님 뭐 질문 따로 있으신가요? 사실 지금 아까 투자 포인트도 제가 보고 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았는데 네. 실적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진짜 규제 풀리고 그리고 실제로 원재료 가격 오르면서 관심 받았는데 판가까지 올리면서 더 좋은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도 관심 굉장히 있는 섹터고요. 네. 근데 이게 보면 최근에도 이게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급등이 한 번씩 나왔던 섹터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몇몇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면서 고점에서 조금 밀리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상대적으로 밑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좋을까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셨는데 네. 오늘 사실상 어느 정도 이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윗골이 달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워낙에 지금 이제 거래 대금도 작고 이제 수급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약간 수급이 들어온 종목 오늘 같이 윗골이를 어느 정도 만든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윗꼬리를 만들고 다시 좀 내려온 종목을 보자. 네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황선수 매니저님 뭐 따로 보실 거 있으신가요? 그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 철강주들도 있고 좀 중소형 이것도 철강주들도 궁금합니다. 있는데 뭐 대형 철강주들도 나름 좀 차트 위치가 뭐 그래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뭐 중소형 철강주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변동성이 있는데 그래도 좀 올라갈 만한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디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십니까? 대형, 소형. 일단 저는 시장의 관심을 어느 정도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정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약간 테마에 해당되는 종목도 괜찮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일단 저는 대형주보다는 약간 시가총액이 1,000억에서 한 3,000억 내외 좀 약간 작은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철강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점들을 다 이렇게 싹 다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채팅 하나 읽어보자면은 커피 요정님께서 네네. 스상 저장소 정주행하다가 송매님 선글라스 끼고 벽 잡고 춤추시던 영상을 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영상이 뭔가요? 저는 이제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근데 뭐 여기서 제 춤을 췄던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요? 네. 선글라스를 꼈다는 얘기가. 네, 그 이제 덜 제가 이렇게 좀 창피하기 위한 하나의 네. 수단이었었는데. 네. 되게 좋은 영상 많거든요. 사실 우리 방송에서. 근데 왜 굳이 그거를 보셨는지 살짝 의문인데 일단은 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흑역사가 제일 역사로 남는 법입니다. 최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정은우님께서도 송유 매니저님 요즘 같은 날씨에 셔츠에 니트까지 입으셨다고 안 더우시냐고 여쭤보는데 저도 아까 보자마자 걱정은 좀 됐거든요. 혼자 지금 1, 2월에 살고 계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굉장히 더운데 제가 최근에 좀 살이 올라와가지고 가리기 옵니다. 방어책이었는데 오늘 되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지금 이제 벗고 있는 기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철강 섹터를 얘기해 줬던 송유일 매니저 별점 한번 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공개해 주시죠. 별 모두 4점으로 통일이 됐었습니다. 저는 보자면 지금 이슈에 관해서 철강주들이 너무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어서 다음 주도 이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를 뺐던 거는 그래도 뭔가 이번 주 바이든의 리스크가 철강에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를 줄였는데 매니저님은 왜 4점으로 주셨죠? 오늘 이제 급등 나온 종목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종목 선별은 좀 그냥 철강주라고 해서 무조건 사면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한 개 뺐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종목을 조금 그래도 고점은 아니고 좀 밑에서 올라가는 거 갖고 오지 않았을까.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맞으시죠?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덧붙일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선수 매니저님 어떻게 4점 주셨나요? 네, 저는 뭐 다음 주 초반에는 좀 모르겠는데 주 중반 이후로는 조금 매물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4점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철강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매기가 어느 정도 가는 분위기로 좀 쏠려 있기 때문에 3명 모두 4점으로 통일을 해서 드렸습니다. 자, 그럼 송유 매니저 이제 힌트도 한번 공개를 해봐야겠죠? 공개해 주시죠.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종목인데요. 일단은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관심을 꾸준하게 받는 종목 그리고 테마에 해당되는 종목이면 더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입니다. 정치 테마에 해당되고 기술력 좋고 실적 좋은 기업인데 이 정도면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 나온 것 같아가지고 별 기대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힌트가 좀 스포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저 남부지방에 있는 그쪽 철강주 아닌가 또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송유 매니저의 철강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이번에는 황성수 매니저의 종목도 섹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워킹이 많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송윤 매니저 수고하셨고요. 황성수 매니저의 이번에 2차 전지 장비 섹터로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주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어떤 섹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2차 전지 장비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 좀 구해드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가져왔는데요. 네, 다음 장 보면서 왜 가져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차에 대한 그 활성화 정책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공급을 많이 하지만 계속 이제 수급은 좀 타이트한데요. 이렇게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적인 증설이나 투자가 계속 이어질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장비주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은 바이든 대통령 이제 방안을 계기로 미국 투자에 대한 활성화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최근에 반도체나 자동차 업종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고 앞에서 말씀하신 그 철강 섹터에 대한 좀 기대감도 높은데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조지아 주에 이제 전기차 공장을 이제 설립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제 2차 전지 장비 쪽에 수요도 덩달아 좀 증가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두 번째 포인트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시장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목요일 날 시장이 빠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것도 바로 이제 경기 침체,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 때문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은 막연하게 성장하는 그런 섹터보다는 뭔가 좀 가시적인 성장, 그러니까 뭔가 좀 숫자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섹터 쪽에 좀 수급이 집중되고 있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좀 실적을 확인할 섹터고 방향성도 계속 우상향 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다음 주에도 수급이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소재가 이번 한 주에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데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이제 소재주가 그동안 많이 올랐고 최근에 보면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도 많은데요.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이 장비주들이 또 순환매로 좀 반등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2차 전지 장비주가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이제 내연 기관차가 사라지면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 쪽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여기 제가 이렇게 도표로 한번 정리를 봤는데 보면 글로벌 주요 그 완성차 업체 도요타나 볼보, 포드, GM, 폭스바겐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2025년부터 2040년까지 계속 이제 내연 기관차의 이제 생산을 줄이고 전기차의 전환이 본격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대적 흐름 속에서 앞으로 이제 내연 기관차는 점점 사라지고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여러 지역이 있는데 다음 장 보시면은 그 미국이 상당히 좀 차별적인 성장이 좀 기대됩니다. 특히 지난 그 트럼프 그 대통령 때는 전기차에 대해서 그렇게 정책들이 많이 안 나왔고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정도만 그래도 좀 친환경차 관련 좀 우호적인 정책이 나왔는데 이번에 바이든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산에 지금 우호적인 정책을 많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특히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책적으로 상당히 좀 우호적인데 첫 번째 전기차 보급 확대에 관련된 이런 좀 그 비전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미국 신차 판매 중에 전기차 침투율을 50%, 그러니까 2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가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좀 포부를 밝혔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조금을 또 많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중국이나 많은 지역에서 보조금을 좀 줄이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은 보조금을 좀 많이 확대하고 있고요. 일단 전기차는 지금은 이제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으면은 가격 저항에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보조금을 많이 좀 주면서 그만큼 그 소비자들이 그래도 좀 그 높지 않은 가격에 그 전기차를 살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비 규제를 강화하니까 이 연비 규제에 좀 부합하기 위해서는 내연 기관차보다는 매연을 뿜지 않은 전기차가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외에도 충전소를 설치하면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로의 전환 지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좀 정책도 내놓고 있고. 그래서 이번 바이든 행정부 때는 미국의 전기차 산업이 상당히 좀 호황기로 접어들 거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배터리 수요 증가는 유럽이나 중국 대비 상당히 가파를 걸로 좀 전망되고 있고요. 보시면 오렌지 색깔이 미국이고 회색이 유럽,
그 다음에 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네, 오렌지색의 그 미국이 지난 2020년부터 앞으로 2025년까지 선을 가파르게 네, 그 수요가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네, 뭐 유럽도 지금 뭐 친환경 에너지 쪽에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유럽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중국도 네, 워낙 또 지금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성장하는데 미국은 네, 앞에서 봤지만 이런 정책적인 효과 때문에 다른 지역 대비 상당히 좀 가파른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는 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데 네, 공급은 따라주는가?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근데 수요는 증가하는데 네, 공급은 이에 좀 못 미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여기 수요가 진한 회색이고 네, 여기 흰색이 바로 이제 네, 공급인데 여기 좀 희미하게 나오는데 네, 수급은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이 증가하는 수요를 네, 공급이 떠받쳐주지 못하고 있고요. 타이트한 수급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만큼 네, 그 증설에 대한 그 투자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다음 장 보시면은 네, 앞으로 가장 커질 미국 시장과 K배터리, 네, 우리 한국 배터리의 네, 최대 수요가 기대된다. 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네, 미국은 바이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에서 네, 생산한 그 부품이나 소재를 이 자동차를 생산할 때 한 75% 이상을 사용해야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그 원가가 그 전기차 가격의 한 30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 아메리카 정책 때문에 현지에서 생산을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으로 앞으로 네, 그 미국 내에서 그 배터리가 많이 좀 생산될 걸로 보여지는데, 네, 공급은 앞에서 본 것처럼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네, 우리 한국 업체들은 네, 특히 그 하이니켈 배터리나 이런 고용량 기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네, 공급이 많이 좀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공급이 단순히 그 증가하는 게 아니라 네, 과점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은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는 그 나라로는 중국과 일본이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미중 분쟁 때문에 미국 현지에 대한 진출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세계 굴지의 그 2차 전지 업체인 파나소닉 같은 업체가 있는데, 네, 자국 완성차 업체와의 협력에 집중하면서 미국 투자에는 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나 일본 업체들이 현지 진출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 업체들, 네, 고용량 기술까지 갖추다 보니까 우리 한국 업체들이 거의 뭐 과점하다시피 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뭐 최근에 이제 대규모 증설을 해서 내년부터는 국내 내 배터리셀 3사의 점유율은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할 거라는 거, 이 점을 여러분들이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장 보시면은 네, 앞으로 투자 계획이 쭉 나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그리고 삼성 SDI에 네, 투자 계획이 쭉 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네,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SK온, SDI 순인데 최근에 이따가 제가 보시겠지만 네, 그 국내 그 배터리셀 3사의 그 CEO들이 미국 출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 5월 15일 날부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권영수 부회장도 지금 미국 출장 중이고요. 그래서 미국 출장을 하면서 현지의 네, 그 완성차 업체들과 미팅을 또 계속하면서 앞으로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될지 네,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름을 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투자 계획은 계속 좀 더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장 보시면은 네, 한국셀 3사와 네, 중국 CATL의 캐파 증설 계획이 쭉 나 있고요. 그래서 2020년부터 앞으로 2025년까지 네, 꾸준한 증가가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다음 장 보시면은 앞에서 말씀했지만 최근에 네, 배터리셀 3사의 네, 수장들이 미국 출장 러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출장을 자주 간다는 거고요. 이 CEO들이 이렇게 미국을 많이 간다는 거는 미국에 뭔가 좀 먹거리가 많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만큼 투자 매력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뭐 미국에 대한 이런 투자는 계속 좀 증가할 거고. 자, 다음 장 보시면은 네, 뭐 국내 배터리 고가사별 2차 전지 장비 밴드가 쭉 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투자가 늘면서 이런 장비 업체들의 수혜도 기대되니까 뭐 이런 그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돼 있고, 이 자료는 그 저희 그 노란 토치택만 누르시면은 네,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장비 황성수 매니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이 2차 전지에 또 이제 도가 트신 분이니까 뭔가 또 이제 질문을 하실 게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아, 너무나 살아가는 또 섹터다 보니까 네. 저는 너무 좋게 보고 있었어요. 사실 질문할 게 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오늘 수급 들어온 거 보면은
사실 소재 쪽에 더 많이 쏠려 있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하면 사실 대표적으로 투자자분들도 소재를 많이 생각을 할 텐데 굳이 장비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과 내후년 그 실적까지 미리 땡겨가지고 좀 밸류가 비싼 편입니다. 예.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차트상 위치도 보면 뭐 신고가를 경신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좀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은 아무래도 이런 좀 긴축, 이게 금리가 인상되는 기조이기 때문에 고밸류 섹터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쪽에 또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고요. 네. 근데 장비 섹터는 뭐 소재 섹터와 비교하면은 상당히 좀 PER로 보면은 좀 저평가돼 있습니다. 네, 그만큼 네, 뭐 성장하는데 네,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높고 네. 뭐 이런 섹터 쪽에 아무래도 좀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좀 수급도 붙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소재가 좀 더 갔다면은 앞으로 이제 장비 쪽으로도 수급이 좀 붙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2차 전지에서 이제 소재에서 장비로 저평가 구간으로 넘어간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송유 매니저는 뭐 따로 질문할 거 있나요? 예, 원래 지금 이제 투자가 계속된다고 하면은 앞전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주 위주로 먼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2차 전지 장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은 저는 아까 이제 철강 쪽에서 약간 중소형주 위주로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당장 이제 지금 계속해서 기사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나오고 있고 뭐 투자가 지속돼야 된다, 계속돼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 장비 중에서 대형주가 좀 단기적으로 괜찮을까 아니면 중소형주가 괜찮을까요? 네, 뭐 제가 볼 때는 앞에서 봤지만 그 뭐 이제 그 크기보다는 종목의 뭐 시총이 어느 정도 됐냐보다는 고객사를 어디로 두고 있냐가 좀 더 좀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앞에서 제가 뭐 그 관련 종목을 좀 정리했는데 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곳을 고객사 둔 쪽이 아무래도 성장이 다른 쪽보다 좀 차별적 나타나는 미국 시장을 성장을 감안할 때 차별적으로 좀 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관련된 또 이제 장비 업종 내에서도 또 이제 경쟁 강도나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이런 좀 뭔가 좀 경쟁력 뭐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하셔서 보시면 되겠고 제가 오늘 뭐 탑픽을 알려드린 종목은 뭐 그런 걸 갖춘 종목이니까요.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저거 보면서 LG에너지솔루션하고 SK온에 납품을 하는 업체들이 더 훨씬 유리하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구해주 다음 주 하기 전에 먼저 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후에 또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팅창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도 함께 올려주시면은 이제 세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황성수 매니저의 2차 전지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럼 별점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공개해 주시죠. 잠깐만요. 네. 자, 왼쪽에 보면 한 개. 네. 오탄가요? 아니요, 잘 보시는 거 그대로입니다. 예. 왜 한 개 주셨어요? 저 되게 좋아요, 2차 전지. 되게 좋아하는데 별은 왜 하나예요? 장비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요, 장비도 더 좋아요. 근데 오늘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섹터였는데 네. 뺏겨가지고 그냥 한 개. 뺏겨서 철강 갖고 온 거예요? 네. 뺏긴 김에 2차 전지 갖고 왔는데 뺏겼고 뺏긴 김에 명민준 아나운서가 싫어하는 섹터 준비해오겠다 해서 철강을 준비해왔다. 그렇죠. 이런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정말 정확한 분석인데 일단 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진짜 다음 주에 갈 것 같은 섹터인데 제가 뺏겨서 기분 나빠서 하나다. 그럼요. 네. 기분으로 화풀이로 하나를 했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저는 4.5를 줬어요. 사실 소재도 좋지만 소재가 더 낫지 않을까. 소재였으면 저 한 별 5개 드렸을 것 같아요. 장비여서 일단은 0.5를 뺐고 박철수 매니저님은 뭐 아까 동일하게 의견 주신 건가요? 네, 워낙 좋은데 이제 그 몇몇 종목들은 거의 고점까지 온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네. 역시나 그래서 좀 종목 선별할 때 좀 주의하자는 의미에서 뺐고요. 사실 마음적으로는 5개 줘도 충분한 그런 섹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렇게 좀 통계를 내봤고요. 하나에서 평균 점수가 확 빠질 것 같은데 자, 일단은 황성수 매니저 2차 전지 장비 힌트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힌트 공개해 주시죠. 네, 그 힌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뭐 비상할 준비를 마친 2차 전지 조립 공정 업체고요. 네. 앞에서 제가 공정별로 또 고객사별로 한번 정리했는데 조립 공정 안에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 고객사고도 상당히 좀 강도 높게 좀 투자를 합니다. 네. 이따가 어떤 종목인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별 4개와 4.5와 1개를 받은 종목은 무엇일지 잠시 후에 저희가 또 공개를 해드리겠고요. 황성수 매니저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박철수 매니저님의 오늘 이 섹터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에 이어서 다음 차는 무엇이냐? 바로 수소인데요. 수소 섹터는 사실 얼마 전부터 시장에서 좀 올라오긴 했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긴 했거든요. 수소. 자,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철수 매니저입니다. 또 제가 한 달 반 정도 만에 수소 섹터를 오랜만에 좀 들고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5월 달 들어서 수소 관련된 뉴스들을 아마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비단 그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소 관련된 섹터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은 관심과 그리고 특히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수소 섹터에 대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힘들고 지루한 시기를 많이 겪어왔지만 지금부터는 좀 더 주목을 해볼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료 보면서 추가적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 보시면요. 자, 일단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 최근 뉴스거든요. 자, 지금 투자 수소경제 국회 통과 누락 1년 골든타임 수소펀드 조성. 그래서 이제 수소법 개정안이 사실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거의 1년 가까이 수소 섹터의 어떤 상승을 제한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단은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에 있었던 걸림돌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는 부분들. 그래서 재차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번 달에 있었던 가장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회의도 일단 통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임박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새 정부에서 또 일단은 이 수소 섹터에 대한 어떤 육성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원회 통과 이후에 본회의까지도 충분히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전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요. 일단 걸림돌은 1차적으로 넘어갔고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그래서 수소산업 동맹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만 보면 같은 동맹 같은데 날짜가 다 다르고요. 출범일도 다르고 여러 글로벌 모임도 있고 우리나라 모임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5월 25일 불과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정도 있는 섹터에서 가져 나온 건데 자, 수소산업 동맹 공식 출범 25일에 18개국 서울에서 모인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참여자는 한 200명 정도가 되고요. 각국의 이제 수소산업 관련된 권위자들 그리고 정계와 재계 인사들이 모여서 이 수소산업 동맹에 대한 내용들을 주고받게 되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욱더 이 수소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주요 국가들이 뭉쳐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수소산업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서로 협력을 해서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다음 주 25일 날 있는 일정이었고요. 자,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이것도 최근에 나온 뉴스였는데요. 자, 미국 클린에너지 보조금 합의라는 뉴스가 이번 주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풍력과 태양광 쪽, 여기서 이제 세액 공제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자, 수소 섹터에서는 지금 보시면 생산 보조금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첫 생산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이 드디어 미국에서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ESS 지원금도 있는데 실제 이번에 이 미국의 클린에너지 보조금 합의 관련해서는요. 현재 증권가에서는 풍력과 그리고 수소를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이 두 개인데 그중에 하나가 수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또 있습니다. 자, 43조 글로벌 수소 동맹 뜬다. 그래서 현대차, SK, 뭐 그 이외에도 뭐 자산운용사라든지 기타 글로벌 투자사들, 이런 블랙스톤 같은 기업들이 이제 총출동을 한다는 건데 이건 조금 미래긴 하지만요. 7월 달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7월 달 개최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서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다음 장 보시면서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이 H2 비즈니스 서밋에서는 일단 SK라든지 포스코 그리고 효성, 현대차, 한화 이런 우리나라의 17개 우리나라 회사들이 총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수소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요. 자, 그리고 2030년도까지 무려 43조를 투자하는데 관련된 SK와 포스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기업들의 투자 규모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문 투자자들이 참여를 합니다. 기존에는 우리나라들만 이제 수소법 개정안을 앞두고 미리미리 좀 뭉쳐서 앞으로의 어떤 전략을 세워보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제 이게 실체화가 되고 우리나라도 수소법이 이제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니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까지도 함께 참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름만으로도 알 정도죠. 자,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자 하나입니다. 블랙록도 참여를 하게 되고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사모펀드 회사죠. 자, 블랙스톤도 나오고요. 그리고 빌 게이츠가 만들었던 브레이크스루라는 회사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소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가 이제는 수소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죠, 이제는. 그래서 수소 경제 관련 공약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자료를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크게 보면 이제 수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만큼 수소 관련된 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산업을 키운다라는 거죠. 그러면 회사들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럼 일자리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집중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원전으로 수소 생산까지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소 정책 같은 경우도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주겠다라는 공약들이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이 수소 산업의 육성에 대해서 의지가 있었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도 굉장히 수소 산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고 그래서 아까 수소법이 일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이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게 본회의까지도 통과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그래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수소 산업이 굉장히 다양하고 뭐 수소차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관련되어 있던 연료 전지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지만 우리가 항상 종목들을 볼 때요. 같은 수소 산업 내에 묶여있는 종목들이라도 그 안에서 뭐 장비주가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멤브레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돌아가면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떤 섹터를 공부할 때 종목군을 묶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보시라고 제가 자료를 일단은 많은 종목들을 적어놨고요. 이 자료도 제가 잠시 후에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소 섹터들 굉장히 지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정책 건립돌이 일단 첫 번째 사라졌다는 점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서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릴 텐데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어떤 산업이든 시장이 강한 시장은 아닙니다. 아직도 1월달 급락장 이후에 저점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특정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장인데 특히나 재무 안정성이 좀 없는 종목들은 아마 손실인데 재무 안정성까지 떨어지고 실적이 안 좋으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버티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꼭 확인하셔서 재무 안정성 꼭 확인하시고요. 적자를 기록했던 과거 기록들이 있는지 그리고 부채는 어느 정도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수소 관련 사업 기술력이 있는지 수소 관련주 테마로 묶여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그 사업으로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기대감만으로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소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그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고 실제 거기서 매출까지 나오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특히나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면 더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이번 달 들어서 조금씩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후에는 외국인들과 기관들 매도세가 아니라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선별하시는 게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개별학제는 체크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특히나 오버행 이슈들이 있는 것, 전환사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매물출에 대한 오버행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단기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별하실 때는 반드시 수소 섹터가 아니더라도 오버행 이슈 꼭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일회성 비용들 같은 것 때문에 실제 1분기 실적이나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는 종목들은 좀 피해가는 전략을 좀 챙겨가시면서 종목을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철수 매니저의 수소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수소에 관련해서 되게 길게 얘기를 드는 게 작년 가을쯤 이후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수소의 분위기가 또 한번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먼저 황선수 매니저님, 뭐 수소에 관해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앞에서 우리 MC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소 관련주들 대표적인 종목들의 차트를 보니까 작년 9월에 고점 찍고 많이 빠졌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오른다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수준에서 봤을 때 일단은 수소 관련된 사업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최소한 50% 정도까지는 반등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고점 대비. 전 고점 대비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좀 더 끌어서 가자면은 사실 작년에 수소가 오르긴 올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소가 2차 전지랑 비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생각은 딱히 안 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럼 상승폭도 좀 제한되지 않을까. 더 그걸 찍고 올라가는 게 더 일단 수소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요? 일단은 뭐냐면 작년에는 사실 기대감만으로 올라갔던 게 많았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사실 전기차가 훨씬 더 강했죠. 훨씬 더 강했고 계속 고점 경신한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의 뒤를 잇는 그런 섹터로 가장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 대비했을 때 지금 올해 들어와서 이제 실적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수소사업부가 매출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들이 매 분기마다 지금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확인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다면 안정성도 있고 충분히 고점까지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여력도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만 본다면 충분히 기대감은 있다고 보고 일단 1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이 걸림돌. 진짜. 네, 그게 지금 일단 1차적인 걸림돌이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기대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윤 매니저도 뭐 수소 궁금한 거 있나요? 예, 수소는 굉장히 제 좋아하는데 지금 수소가 최근에 좀 굉장히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냉혹기를 거치는 상황인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제 수소 산업 육성 계획도 발표를 했었고 지금 수급도 오늘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자, 그럼 이제 이런 기대감, 특히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방한까지 했는데 이런 기대감이 더해져가지고 약간 전고점까지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 목표가를 잡아야 되는지. 네. 구해줘 다음 주 스타일로 본다면 10% 정도로 보는 게 맞는데 다음 주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왜냐하면 이제 정책적인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고 있는 상태고 바이든 방한 이슈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고점을 도전해봐도 될 만한 종목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몇 개가 보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수소랑 원자력을 같이 한다는 뭐 기술도 있다고 했는데 그게 된다면 사실 친환경 에너지로서는 최고인데 그렇다면 이게 그 기술력이 가능하려면 다영이 좀 대형주로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이게 왜냐하면 대형주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회사가 모든 걸 다 기술을 개발하고 다 부품을 다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당연히 소부장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과점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뭐 예를 들어 수소차가 있으면 그 안에 부품을 거의 독점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라거나 뭐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 이런 것들 위주로 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회사들은 우리나라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경쟁업체들도 납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처를 좀 다변화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기술력 있는 회사로 소부장을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소도 나중에 좀 소부장 다 이제 타고 내려올 때가 좀 되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박철수 매니저의 섹터 수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도 별점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평점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공개해 주시죠. 이번에 테러를 안 했습니다. 아까 진짜 기분 나빴나 보네요. 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테러를 절대 안 하고 싶으셨나 봐요. 와, 아까 2차 전지 뺏긴 게 진짜 기분 나빴나 보네요. 아니, 이제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강했던 거고 일단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수소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4.5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좋아하고 자동차 쪽에 수소에서 4.5를 주셨고 저와 비슷하게 4개를 주셨습니다. 4개 준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예, 박철수 매니저님도 저한테 4개 주셔가지고 4개 드렸고 마음은 5개 드리고 싶습니다. 준 만큼 준 만큼 받아간다. 수소도 보니까 이게 종목 성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차별적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런 종목이라면 5개도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좀 후하게 주는 편이긴 한데 사실 4.5점, 4점이나 5점 오늘 다 갖고 오신 sek터가 전 너무 인기가 앞으로 많아질 것 같아서 흥미가 있었는데 하나를 좀 덜 드린 이유는 수소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 좀 있습니다. 지금 9월부터 너무 내리막길을 걸어와서 이게 진짜 뭐라 그럴까요? 큰 모멘텀 아니면 다시 반등하기 어려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별 하나 일단 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힌트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종목 힌트 알려주시죠. 네, 주력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습니다. 상당히 짧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들어보기에 앞서서 박철수 매니저와 저와 자리를 먼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리를 한 번에 바꾸는군요. 여기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분의 종목 이야기도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점도 일단은 하나를 받았었던 황성수 매니저도 있었고 송윤 매니저 있었고요. 자, 지금 최근 다음 주부터 정말 좀 기대가 될 만한 섹터 3가지가 모두 나왔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자, 먼저 했었던 송윤 매니저 순서대로 종목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경남스틸입니다. 경남스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짐작하셨을 거예요. 이제 특정 테마에 해당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이제 특정 테마로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입니다. 이제 냉형 강판 중에서도 이제 가공하는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업체인데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에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후발주자였습니다. 후발주자였는데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빅3까지 올라온 그런 기업인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기술 선도체다 보니까 이제 이 특별한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면은 굉장히 큰 이제 강판만 얘가 이제 가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의 이제 세밀한 기술력을 지금 갖고 있는 회사인데 약간 매출
출처 다변화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 계속해서 이제 이거를 강점으로 실적 성장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이 경남스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구시장 후보 이제 홍준표 테마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경남스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매출 또한 꾸준하게 계속 발생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작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출 3천억 가량 내었던 회사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3천억에서 3,400억 가량 눈에 띄는 성장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계속해서 실적 고성장 예상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치 테마주고 지금 이제 또 지방선거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감, 수급 더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종가가 4,555원이었는데 매수가는 4,555원부터 4,48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0%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4,15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측을 좀 하셨습니다. 남쪽에 있는 철강업소 경남스틸 이야기 들어봤고 가격 전략도 함께 들어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박철수 매니저님께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소 관련된 종목은요 바로 일진하이솔루스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때와 지금 가격이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첫 번째는 이 회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수소 관련된 분들은 이 회사가 수소 연료 탱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넥소 같은 데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수소 사업부가 주력인데 그 안에서 이 넥소양 탱크의 매출 비중이 거의 약 80%에 육박을 합니다. 그 말은 넥소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 회사의 실적이 올라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올해 1분기 때 이제 1,000대가 조금 넘는 넥소 판매량을 보였어요. 물론 전 세계에서 지금 수소거차 중에 가장 많이 팔린 게 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4월 달 2분기 첫 달 들어와서 1분기 전체 매출보다 훨씬 더 많이 팔렸습니다. 1,050대가 좀 넘었던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1,359대까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전체 판매량보다 4월 한 달 동안의 판매량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지나고 있는 2분기 실적에서도 이제 수소 관련된 사업부의 실적 성장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적 안정성과 성장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수소 상용차 쪽으로 이제 사업부를 더 확장시키고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소 상용차 쪽에 집중을 하게 되면 매출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탱크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마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단가들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앞으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유럽 시장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이 수소 관련된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협력사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전 세계 수소차 판매량 가장 높은 회사가 현대차인데 여기에 주력으로 납품하고 있는 일진하이솔루스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IPO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00억 원 이상의 여유자금도 좀 있기 때문에 캐파 증설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실적 성장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역시나 오버행 이슈를 뺄 수가 없는데 상장한 이후에 계속 오랫동안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 오버행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매물 소화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됐었죠. 하지만 이제는 단기적으로 오버행 이슈가 완화가 됐고 이제는 저점을 더 내려가지 않고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 수급까지 들어오면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양봉 계속 잘 나와지면서 기술적으로도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다음 달에 이슈도 있는데 6월 달에 코스피 200 정기지수 편입이 있죠. 그래서 편입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편입이 되면 또 어떻게 보면 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관들의 수급도 한번 우리가 기다려 볼 수가 있다는 점도 이 회사의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매수가는 42,000원부터 42,9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진하이솔루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작년에 공모청약 했던 게 좀 기억이 나네요. 네, 당시에 저도 재밌게 했었던 첫 공모청약 주였기도 했는데 수소 관련주들이 그 후로 너무 흐름이 좋지 않아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그때만큼 따상의 기운을 좀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황성수 매니저의 오늘의 종목 2차 전지 장비 섹터에서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선정한 그 2차 전지 장비 픽 종목은 M+인데요. M+는 2차 전지 조립 공정 제조 장비 업체입니다. 네, 파우치형 2차 전지 조립 공정에서 경쟁 우위를 갖고 있고요. 지난해를 기점으로 각형 타입의 조립 공정 장비로 2차 전지 라인업을 확장하면서 중장기 성장 동력도 확보한 업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요 고객사로는 SK온이 있고요. 그리고 중화권 업체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고객사들의 공격적인 증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처와 이제 제품의 다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실적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네, 고객사의 앞으로 이제 캐파가 확대되면서 M+의 2025년까지의 그 누적 매출 규모는 1조 2천억 정도가 지금 예상되고요. 자, 파우치형 외에도 이 각형으로 배터리 그 타입별 제품 대응력이 계속 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유럽과 미국 셀 업체로의 그 테스트 장비 발주가 좀 대기 중인데요. 해외 고객사 다변화도 진행되면서 앞으로 신규 수주 증가가 좀 기대되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조립 장비 산업에서는 그 업체들의 도산 때문에 그 출혈 경쟁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데요. 네, 배터리 셀 업체들은 아무래도 이 애프터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기술력과 신뢰성 있는 그 M+와의 그 협업을 많이 좀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2차 전지 전방 설비에 투자대로 수주가 급증하고 있고요. 올 상반기를 기점으로 의미 있는 턴어라운드가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신규 수주가 크게 확대될 전망인데요. 수주 증가세가 또 실적 증가로 고스란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 가능 가격으로 17,600원에서 18,300원을 제시하겠고요.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6,9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M+에 대한 2차 전지 장비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또 다음 주 우리를 또 구해주고 또 함께 또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섹터와 종목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는 종목 상담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도 들어볼 텐데 첫 번째 종목은요, 세원 ENC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원 ENC에 대해서 한번 좀 보자면은 세원 ENC 10% 1,025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가가 632원인데 5월 10일쯤에 한 3일 연속으로 급락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세원인 씨가 그래서 지금 괜시리 좀 무섭다,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상담을 부탁한다라고 지금 보내주셨는데 급락이 너무 강하게 나와서 거의 주가도 반에 가깝게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당히 좀 지금 마음도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세원인 씨, 먼저 박철순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조금 장기로 보면요. 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신작 모멘텀으로 그래도 급등이 나오고 고점도 만들고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 사실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크게 빠진 것도 아니고 횡보를 계속 하다 보니 한 번 정도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번 달에 있어서 이제 2거래일 동안 급락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저점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반등은 아직 세게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확실하게 손절가를 잡고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 그렇게 많이 던지고 있지는 않아요. 또 외국인들이 또 다시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은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부분은 추가 하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방어할 수 있는 어느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일단은 지금 특별한 신규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보시다시피 지금 실적이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항상 영업 손실이 지금 2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 지금처럼 투심이 좀 약화되어 있는 시장 상황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조금만 낙폭이 나와도 투매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손절가는 550원 정도는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550원 정도는 잡으시고, 다만 지금 사실 단기적으로 이렇게까지 빠질 정도의 이슈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슈가 그렇게 맞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850원 정도 21선까지는 한번 되돌림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급락이 나왔을 때 거의 이건 종가 기준으로 26%나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과대 낙폭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음 날도 어느 정도 장대 한번이 나왔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돌림을 좀 봐서 21선 정도, 한 어떻게 보면 850원 정도거든요. 850원 정도까지 보시고, 그리고 손절가는 550원 정도까지 보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원인 씨, 무엇보다 좀 손절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좀 거래를 하시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다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송유 매니저님 종목입니다. 셀리조님께서 JMI를 올려주셨어요. 평단 2,630원, 비중 5% 정확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비중이 적어서, 비중을 5% 두셨는데 비중이 적어서 뒀다가 이지경이 됐나요? 그냥 손절이 답일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앞서서 봤던 세원인 씨랑도 비슷하게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어서 또 비슷하게 손절가 전략도 중요할 것 같은데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이제 시청자님 기준으로 하면은 2,63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차트를 보니까요, 꽤 오래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작년 6월 같은 경우는 JMI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슈에 어느 정도 부각이 되면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매수세가 쏠렸던 종목인데, 일단은 JMI 같은 경우는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일단 성공한 회사입니다. JMI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이제 출판업을 기준으로 사업을 영위했던 회사인데,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이쪽으로 지금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매출처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큰 비중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기업도 아니고요, 지금 이제 무엇보다도 증거금률이 100%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을 여기다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평단을 낮출 수 있는 한 5% 정도만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떤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냐면은, 오늘 종가가 1,310원인데 지금 중요한 위치가 1,200원대입니다. 이 사이에서 추가 매수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지금 굉장히 안타깝긴 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마이너스 거의 50%인데, 지금 일단은 JMI 같은 경우는 일단 거래량이 굉장히 없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인데, 일단 조금 단기적인 대응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이제 저항 매물대 구간인 1,420원 잡으시는 게 맞고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나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볼 것이다 하시는 분은 1,585원, 1월 19일 전고점 부근이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큽니다. 이슈 자체가 여기에 속하면서 굉장히 한번 급등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구간까지는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20원, 2차 목표가는 1,585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MI까지도 한번 상담을 저희가 도와드려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황성수 매니저님의 종목입니다. 하얗게 불태웠다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네페스아크 43,900원 8%, 시스템 반도체 미래 보고 샀는데 옆으로 너무 옆으로 가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가격대의 흐름을 또 봤어도 올해 초에 시스템 반도체가 되게 좋게 가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때부터 좀 눕는 흐름이 연출이 좀 되고 있어요. 사실 이번에 또 바이든 대통령도 오기도 했으니까 이쪽 섹터도 좀 기대해 볼 만할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예, 그 네페스아크는 그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공정을 좀 담당하고 있고요. 네, 이 종목은 뭐 연초 이후에 그 월별로는 그 계속 매출액이 좀 늘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난 1분기 실적도 그래 나쁘지 않은데, 뭐 연초 이후에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한 이유는 먼저 일단 뭐 지금 긴축 정책의 영향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그리고 중국의 봉쇄 영향 같이 매크로 변수 영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페스아크는 그 실적 추진치를 보시면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269억 원이었고요. 올해는 436억 원, 내년 595억 원, 내후년 600억 원으로 꾸준한 이익 증가 기대됩니다. 근데 순이익도 올해는 354억 원이고요. 내년에 한 497억 원까지 예상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한 5,100억 원 수준입니다. 일단 뭐 내년 예상 그 순이익 대비로는 한 PER로 한 10배 정도 수준이고요. 현재 주가 레벨 정도면은 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좀 반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일단 실적이 뭐 지난해 올해 내년까지 꾸준하게 성장한 구간이고, 일단 뭐 수급만 좀 뒷받침된다면은 충분히 좀 반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최근에 보시면은 기간에 그 매도세가 좀 더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는 계속 꾸준하게 좀 이어지지만 그렇게 좀 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쪽으로 좀 뭔가 좀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특히 뭐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파운드리 쪽에 증설 투자나 이런 정부의 또 정책적인 지원, 이런 뭔가 또 이제 모멘텀 끌이만 있으면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요. 네, 이 종목은 지원관에서는 계속 좀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매수 단가 라인인 한 44,000원 전후 라인까지는 반등 가능하고, 제가 볼 때는 한 45,000원 정도까지도 뭐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보이시니까요. 네, 그 점 참조하시고 좀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45,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네페스아크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계속해서 박철수 매니저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이번에 송프로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대상홀딩스 이제 1,700원 비중 10%인데
대상홀딩스가 10,000원대 매수를 좀 하신 거면 비교적 최근에 매수를 하시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뭐 급등 전에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급등 후에 또 한 번 더 이 테마성을 보고 들어가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가격 전략 확실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상홀딩스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대상홀딩스는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투자도 하고 있고 그래서 홀딩스죠.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에 가까운데 사실 업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말 실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왜냐하면은 이제 물류 대란이라든지 원재료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악재로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4월달에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인도네시아 쪽에서 이제 파묘 수출을 이제 중단하겠다. 전 세계 생산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나라에서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공장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투자를 해서 5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장과 가공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부각이 되면서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적과 연관된 것보다는 테마성에 가까운 그런 작용이 좀 있었는데 문제는 일단 시세가 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번 주에 뉴스를 보셨겠지만 파묘 수출을 다시 다음 주부터 하겠다라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급등을 할 때 이슈가 이제 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도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관들 같은 경우도 사실 안 팔려다가 조금 더 끌고 가려다가 갑자기 대량 매물을 좀 내놓고 있는 거 보니까 이 파묘 수출에 대한 것들이 다시 재개가 되면서 추가 하락에 대해서 좀 방어를 해야겠다는 의미로 지금 매도세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를 확실히 잡으시고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현금화를 시켜놓는 게 추가 하락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이라면 일단 많이 빠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슈로 올랐던 그 올리기 전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되돌림은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는 한번 배팅을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면 손절 라인은 이 정도로 잡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8,800원으로 잡겠고요. 8,800원 지지하고 되돌림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되돌림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0원 정도를 되돌림으로 한번 1차 목표가 보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아까 말씀드린 8,800원에선 반드시 현금화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점 만들고 다시 반등 나올 때 재매수를 하더라도 일단은 추가적으로 기관들 매물이 계속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관점에서 손절가는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가격 전략 얘기해 주셨는데 손절가와 함께 꼭 지키셔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승률 매니저님, 이글 마스터님께서 지금 또 올려주셨습니다. 뉴 파워 플라즈마인데요. 6,235원, 35%의 비중 정말 힘듭니다라고 올려주셨어요. 근데 비중이 진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35%인데 그래도 아까 또 반도체 얘기 나왔다 보니까 여기도 좀 희망을 걸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일단은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근에 이게 지금 주봉 보고 계신데 지금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연이은 하락을 계속해서 면치 못했습니다.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실적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차익 매물 나오고 있는데 자, 왜 그러냐면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자회사 지분 확보한다고 해가지고 2월 달에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오고 지금 계속해서 차익 매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더불어서 실적 고성장 예상되는 기업인데 다만 부정적으로 지금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다 할 거래량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진바닥을 판단하려면은 바닥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는 여기가 진바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비중 자체는 굉장히 크신데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 의견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구간이 진바닥이 아니고 주봉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거래량 부분에서는 약간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뉴파워 플라즈마는 저는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투자가 또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매출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매출 비중 보면은 방산 부분도 있는데 방산 부분도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아가지고 꾸준하게 수주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가 조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거의 지금 이제 매수가 밴드 부근인데 얘는 약간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길게 보셔야 되고 6,500원 지금 이제 저항 매물대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는 이 기업에다가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 의견 드리지 않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제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목표가 6,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굉장히 손실이 약간 크신 것 같은데 지금 주봉상 지금 이제 저점 구간을 보면은 지금 이제 앞전에 지금 이제 요 구간 지금 이제 4,700원이 중요한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지지 구간이 4,000원입니다. 저는 좀 여유롭게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파워 플라즈마까지 저희가 상담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상담은 여기서 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구해줘 다음 주를 이제 곧 마칠 시간이 좀 다 됐는데 그 외에도 이제 다음 주에 세 분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얻으면서 다음 주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황상수 매니저님 샵 2034 안내해 주시죠. 예, 샵 2034로 황반장이라고 문자 보내시면은 저희 노란토 채팅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방송의 그 탑픽 주제를 선정할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장비 쪽에 그 탑픽으로 생각한 종목이 한 3종목 있는데 오늘 한 종목만 소개해드렸습니다. 나머지 2종목은 노란토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알려드리겠고요. 네, 많은 분들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철수 매니저님 이제 샵 2034 말씀해 주시죠. 네, 오랜만에 이제 수소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수소 관련된 종목으로 힘드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수소 관련된 오늘 방송 자료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자료까지도 준비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이 산업에 대한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샵 2034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항상 일요일마다 여러분들께 다음 주 있을 만한 주요 증시 일정이라든지 또는 전환사채 물량이라든지 유증 물량이라든지 다양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되는 내용들 시크릿 노트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까지 함께 챙겨서 오늘 방송 내용과 함께 전달 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샵 2034번으로 박반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코드 번호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2034 박반장을 찾아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송유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예,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철강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시간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 전달 못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철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다양한 섹터에 대해서 조언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샵 2034 송반장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샵 2034를 통해서 다음 주 대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또 송유 매니저가 보내주는 치킨, 기아에서 보내주는 치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치킨. 자, 천수경님 톡을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유 매니저님, 남자답고 지적인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그래도 명아나님이랑 사이좋게 지내주세요. 철강주 저도 무지하게 좋아한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댓글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셔서 제가 최대한 순화가 되어 있는 댓글을 일부러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한 주 특수 제가 또 온 느낌으로 제가 폭군하고 그동안 함께했다고 하도 불평을 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천사 모드로 한번 이렇게 좀 드렸습니다. 천수경님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 10분에 전화를 02-2485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치킨 교환권 바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